엄마가 또 뭐라고 한 거야?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실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뭐라고 하긴, 뭘 뭐라고 해. 전 얇게 붙이라고 한 것뿐이야. 그 순간 지훈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은실의 뺨이 돌아갔습니다. 부엌이 얼어붙었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궁금해하시는 사연으로 이어집니다. 아침 햇살이 한옥처마 끝에 걸렸습니다. 박은실은 부엌에서 손을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추석 상차림 준비였습니다. 70이 다 되어서도 허리는 곧고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조상께 올릴 전을 부치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실은 찹쌀가루를 반죽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고인이 된 남편 최정호가 심어놓은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문득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서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서린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아들 최지훈은 술 냄새를 풍기며 부산하게 짐을 옮겼습니다. 사돈들도 함께 왔습니다. 오늘은 추석이니까 정성껏 차려봤어요. 어머니 혼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서린의 말투는 효부의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실의 귀에는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지난달부터 서린이 슬쩍슬쩍 꺼내던 이야기들 때문이었습니다. 한옥이 너무 크고 관리가 힘들 텐데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는 말, 재산 정리도 미리 해두는 게 좋겠다는 제안. 은실은 묵묵히 전을 뒤집었습니다. 반죽을 얇게 펴서 기름에 지글지글 붙이는 소리만 부엌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전이 좀 두꺼운 것 같은데요? 서린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은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얇게 무치면 더 바삭하고 맛있어요. 은실의 조언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서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툴러서 죄송해요. 항상 잘못하는 것 같아서. 서린은 과장된 몸짓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다 소반에 부딪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치마, 자락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야. 서린이 소리쳤습니다. 부엌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소리에 마당에서 술을 마시던 지훈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훈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술기운과 함께 분노가 일었습니다. 서린이 눈물을 흘리며 치마를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또 뭐라고 한 거야?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실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뭐라고 하긴, 뭘 뭐라고 해. 전 얇게 붙이라고 한 것뿐이야. 그 순간 지훈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은실의 뺨이 돌아갔습니다. 부엌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돈들이 서 있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린은 놀란 듯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한 일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엄마, 나는... 은실은 뺨을 만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차림부터 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상을 차리고 차례를 지내는 동안 집안은 무거웠습니다. 은실은 묵묵히 제 역할을 했습니다. 절을 올리고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후 은실은 조용히 뒤뜰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액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훈의 100일 사진이었습니다. 은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부터 나를 이 집에서 몰아내려는 며느리, 아무것도 모르고 흔들리며 엄마에게 손찌검까지 한 아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마. 은실은 소중히 아끼던 아들의 100일 사인을 감나무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포기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인연을 정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새벽바람이 감나무 잎사귀를 흔들었습니다. 은실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과 서린은 서둘러 떠났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은실은 대문가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추석날 최 씨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어떤 이는 며느리를 두둔했고 어떤 이는 시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민심이 갈라졌습니다. 은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은실은 안방 장롱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 최정호가 생전에 남긴 편지들이었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정호의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 교육에 힘을 믿는다는 말, 나눔의 가치에 대한 생각들. 은실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남편의 뜻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감나무 아래 묻은 사진처럼 과거와 작별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은실은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 안에서 앞으로 걸어갈 방향을 찾고 있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렸습니다. 은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무언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실이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 왔는지 모르게 집 안에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신도시 개발 확정됐다면서요? 그럼 이 동네 땅값이 얼마나 뛸까요? 은실의 손이 멈췄습니다. 빨래 집게를 든 채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옥까지 있으니까 더 비쌀 거잖아요. 어머님이 혼자 관리하기엔 너무 큰 집이거든요. 요양원도 알아보고 있어요. 서린의 목소리가 점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은실은 조용히 앞마당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서둘면 의심받잖아요. 차근차근 해야죠. 통화가 끝났습니다. 은실은 재빨리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린의 진짜 속내를 엿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린이 인사를 하며 돌아갔습니다. 평소처럼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은실의 눈에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은실은 잠이 오지 않아 남편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25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이던 정호의 모습이 또렷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정호는 늘 말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어야 해. 그게 세상을 바꾸는 길이야. 정호는 월급의 절반을 어려운 학생들에게 써버렸습니다. 교복을 사주고 급식비를 대주었습니다. 은실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도왔습니다. 아들 지훈도 어릴 때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친구들과 간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용돈을 모아 동네 할머니께 과자를 사드렸습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은실은 중얼거렸습니다. 대학을 가고 직장을 얻으면서부터였을까요? 서린을 만나면서부터였을까요?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실은 결심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마을 이장 박춘배에게 물어보니 완주군의 상속 문제를 잘 아는 변호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지현 변호사였습니다. 점지만 공익활동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은실은 버스를 타고 군청 앞 법무법인에 갔습니다. 오지현 변호사는 생각보다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은실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뜻, 아들의 변화, 며느리의 계산, 추석날 일어난 일까지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지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유류분 때문입니다. 유류분이 뭔지 물었습니다. 오지현이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상속 몫이에요. 아무리 유언을 써도 자녀가 주장하면 일정 부분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방법이 없나요? 은실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있습니다. 생전에 공익재단에 증여하는 거예요. 오지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재단에 미리 재산을 넘기면 유류분 계산에서 빠져요. 게다가 어르신의 뜻대로 교육사업에 쓸 수 있고요. 은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절차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재단 설립 목적을 정해야 해요. 그다음 재산 목록을 만들고요. 오지현은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복잡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실은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고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토지대장도 챙겼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재단 이름도 정했습니다. 정호교육 나눔재단. 남편의 이름과 뜻을 담았습니다. 이틀 후 지훈과 설인이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재단이 뭐예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지훈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재산을 내 뜻대로 쓰겠다는 거야. 은실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몫의 유산은요? 설인이 끼어들었습니다. 효부의 가면은 벗어던진 채였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되든 내 알바 아니야. 은실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우리가 당신 아들이고 며느리라고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은실은 더 이상 그 소리에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부모를 때려도 되는 건 아니야.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지만 그땐 술김에 나도 모르게. 잘못했으면 됐어. 이제 각자 살아가자. 은실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냉랭하게 집을 떠났습니다. 설인이 마지막에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은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닌 절차로 맞서겠다고, 남편의 뜻을 지켜내겠다고. 저녁 무렵 혼자 남은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짓눌렀던 무언가에서 벗어난 느낌이었습니다. 은실은 남편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정호의 글씨가 더욱 또렷해 보였습니다. 이제 그 뜻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바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 후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은실은 우편 배달원에게서 두꺼운 봉투를 받았습니다. 법원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소장이었습니다. 지훈과 설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낸 것이었습니다. 은실은 안경을 쓰고 차근차근 읽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각오가 섰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바로 오지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송이 들어왔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어요. 어르신,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오지현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며칠 후 은실은 다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오지현이 서류들을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요.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그날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 말이에요. 문자는 별로 없는데요. 괜찮아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추석날 현장을 본 분들의 증언도 중요하고요. 오지현은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그날 상황이 촬영된 건 없을까요? 요즘은 누구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잖아요. 은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 건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실은 마을 이장 박춘배를 찾아갔습니다. 박춘배는 60대 중반의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장님, 부탁이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박춘배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은실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춘배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어요. 주민들 중에 증인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은실 씨 댁에 신세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박춘배는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마을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앞집 조갑순 할머니가 먼저 나섰습니다. 은실아, 내가 증인 서겠다. 그날 내가 다 봤어. 조갑순은 80이 넘은 할머니였습니다. 몇 년 전 혼자 사는 게 힘들 때 은실이 많이 도왔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으세요? 뭐가 괜찮냐는 거야? 은실이 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그런 며느리를 두고 어떻게 살았니? 조갑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틀 후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춘배가 상황을 설명하자 여러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증인 서겠어요. 은실 언니가 우리 아들 학비 도와줬거든요.
저희 아버지 병원비도 은실 씨가 보태주셨어요. 하나둘 나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은실 자신도 잊고 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탄원서도 쓰자. 은실 씨가 어떤 사람인지 다들 알잖아. 누군가가 제안했습니다. 곧 탄원서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조갑순 할머니가 휴대폰을 들고 왔습니다. 은실아, 이거 봐. 그날 내가 찍어둔 거야. 휴대폰 화면에는 추석날 은실의 집 마당이 보였습니다. 흐릿하지만 서린이 일부러 소반에 부딪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언제 찍으신 거예요? 그날 마당이 시끄러워서 뭔 일인가 하고 봤지. 요즘 젊은 것들 하는 짓이 이상해서 찍어뒀어. 조갑순의 말에 은실이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직감이 맞았던 것입니다. 오지현 변호사에게 모든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탄원서, 증언서, 휴대폰 영상까지. 오지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특히 이 영상은 결정적이에요. 며칠 후 지역 신문 기자가 은실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어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은실은 처음에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뜻을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계획이었어요.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돕고 싶었거든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인터넷에도 퍼졌습니다. 대부분 은실을 응원하는 댓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직장에서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머니와 법정 싸움을 하는 불효자라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오지현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당황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증거가 나올 줄 몰랐나 봐요. 그들의 변호사도 난처했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달랐습니다. 은실은 밤마다 서류를 읽고 메모했습니다. 법률 용어는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로 버텨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지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반찬을 가져다 주고 누군가는 안부를 물었습니다. 은실아, 우리가 있잖아. 혼자가 아니야. 조갑순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첫 기일이 잡혔다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은실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전체가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정호의 사진 앞에서 은실이 말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요. 당신 뜻 꼭 지켜낼게요. 창밖으로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주황빛 감들이 여전히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마치 희망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첫 기일을 이틀 앞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오지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일이죠? 상대방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원한다고 하네요. 은실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어제 상대방 변호사가 지훈 씨를 만났어요.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솔직히 말했나 봐요. 오지연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우리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변호사도 어쩔 수 없었나 봐요. 특히 할머니 영상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정식으로 소송을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월요일에 확답 주기로 했거든요. 주말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은실은 평소처럼 텃밭을 가꾸고 집안일을 했지만 마음은 계속 어수선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오지현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소송 취하서가 접수됐어요. 이제 법적으로는 끝난 거예요. 은실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랜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재단 설립을 마저 진행하시면 돼요. 오지현과 함께 재단인가 절차를 마쳤습니다. 정호 교육 나눔 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된 것입니다. 정말 꿈꾸던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 선발 공고를 냈습니다. 완주군 내 저소득층 가정의 중고등학생 10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마을 회관의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은실이 직접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민지 학생. 중학교 2학년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축하해요.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까지 장학금을 지원받을 거예요. 민지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야, 인사드려. 민지가 깊게 절했습니다. 은실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0명의 장학생을 모두 발표했습니다. 선발되지 못한 아이들도 실망하지 않도록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기회가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며칠 후부터 감사 편지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열심히 공부할게요.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고등학생 수진이의 편지였습니다. 은실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전화도 많이 왔습니다. 은실 할머니, 저희 아들이 장학생으로 뽑혔다고 하네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괜찮아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은실의 하루가 바뀌었습니다. 아침에는 텃밭을 돌보고 오후에는 재단 일을 봤습니다. 장학생들의 성적을 확인하고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민호가 수학이 어렵다고 하는데 과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재단에서 과외비도 지원해드려요.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김장철이 되자 여기저기서 은실을 불렀습니다. 은실아, 우리 집 김장 담그는 날 꼭 와. 혼자 있지 말고. 모내기 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실 언니, 손 좀 도와주세요. 같이 하면 더 재미있잖아요. 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은실을 찾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 몸에 스쳤습니다. 그런 어느 날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심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은실은 답장을 고민했습니다. 지훈아, 네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정중하지만 선명한 답장이었습니다. 며칠 후 설인이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설인이 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어. 이제 각자 살아가자. 은실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잔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설인이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은실은 창문 너머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선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실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약속 지켰어요. 이제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사진 속 정호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단 첫 해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장학생 10명, 총 지원 금액, 성적 향상도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재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부 문의도 들어왔습니다. 은실 씨, 저희도 조금이지만 보태고 싶어요.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을 가져왔습니다. 고마워요. 이 마음이 제일 소중해요. 은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한옥의 처마에 고드름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은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장학생들이 방문 인사를 왔습니다. 성적표를 들고 온 아이들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전교 5등 했어요.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지 정말 훌륭하구나. 은실이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은실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꾸는 편안한 꿈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는 꿈이었습니다. 3년이 흘렸습니다. 정호교육 나눔재단은 완주군에서 가장 신뢰받는 교육지원기관이 되었습니다. 장학생은 30명으로 늘었고 멘토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한옥마당에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습니다. 은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둘러봤습니다. 상추와 시금치가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대문 쪽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학생들이 들꽃을 한아름 안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민지가 활짝 웃으며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민지는 키도 훌쩍 크고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우리 민지가 이렇게 예쁜 꽃을 가져왔구나. 은실이 꽃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 학생회장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수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수진이가?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항상 다른 사람을 돕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졌거든요. 은실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예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간 후 은실은 재단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한옥 사랑방을 개조해 만든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장학생들이 보낸 편지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합격했어요. 첫 장학생 중 한 명인 영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서울대 교육학과에 붙었어요. 할머니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은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남편 정호의 꿈이 아이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차분하게 흘러갔습니다. 오전에는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재단 일을 봤습니다. 저녁에는 장학생들과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불면의 밤은 사라졌습니다. 매일이 의미 있고 보람됐습니다. 거울을 보니 표정도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 박춘배가 찾아왔습니다. 은실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군에서 은실 씨에게 감사패를 주고 싶다고 하네요.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요. 은실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큰 상까지 받을 일은 아닌데요. 아니에요. 마땅히 받으셔야 해요. 마을 사람들도 다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시상식 날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장학생들과 학부모들, 마을 주민들까지. 은실은 상을 받으며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주고 바르게 자라줘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훈과 설인이 이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은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아닌 그냥 지나간 장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길을 찾아가겠지요. 은실의 말은 담담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감나무에 다시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은실은 뒤뜰로 나가 감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3년 전 지훈의 100일 사진을 묻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밤. 하지만 그 결심이 오늘의 평화를 만들어줬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습니다. 품어주는 사랑도 있고 놓아주는 사랑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은 남아있었습니다. 다만 모양이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겨울 준비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송년 모임이 있었습니다. 은실도 초대받았습니다. 올해도 고생 많으셨어요. 조갑순 할머니가 은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더 고생하셨지요. 그때 핸드폰 영상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우리가 서로 도운 거지 뭘. 조갑순이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탄원서를 써준 사람들, 증언을 해준 사람들, 모두가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실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3년이 흘렸네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사진 속 정호가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뜻대로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꿈도 키우고 있어요. 재산이 아니라 뜻을 물려준 것 같아 뿌듯해요. 은실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장학생들이 새해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한옥 마당이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게 할머니한테는 제일 큰 복이야. 은실이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줬습니다. 그날 저녁 은실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의 평화가 누군가의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자라서 또 다른 아이들을 도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정호와 내가 바랐던 세상이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한옥의 처마선이 고즈넉했습니다. 은실은 깊은 평안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존엄을 지키는 결심, 공동체의 힘, 사랑의 새로운 모양, 이 모든 것이 만들어낸 따뜻한 이야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아래로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사연 많은 사연 농장.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놀러 오세요.